실험적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시에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작업이 유효하고 계속 실험적일 수 있고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사 전문사를 졸업하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장영혜입니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반짝이는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 보였고요. 놀라웠던 건 현대사상의 흐름이나 이런 트렌드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 스튜디오에서는 동무비평이라고 이제 하는데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건데, 동료 작가에게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굉장히 비평적 시선을 지닌 학생이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짧게 말하면 지금 시대의 신체, 그 신체란 장소를 실험적으로 탐구하는 작가로 알려지고 싶네요. 운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폴댄스를 작업에 갖고 오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화나 영상을 포도처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영상을 통해서 이미지로 변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미디엄들을 거쳐서 다른 물리성을 가진 순간들을 많이 제가 발견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섹슈얼리티나 뭐 마취 같은 어떤 사회적인 규칙하고도 엄청 연관이 당연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몸을 내가 움직일 때 그것이 도구가 되는 순간, 말하자면 몸이 인격이자 어떤 사물인 순간들이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영의 작업은 아주 일찍부터 장르적 실험이 있었어요. 해체적인 장르, 분산적인 관점, 탈주체, 소진하는 신체,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고 아주 실험적인 작업을 이끌어 왔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작업이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 형식인데 그런 선택을 한 것이 남다르고, 그게 우리가 지금 장영혜 작가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시장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미술계 변화에 장르적 고집이 아니라 좀 더 충분히 실험하고 도전하는 그런 열린 태도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영혜 작가의 특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는 섹슈얼리티의 규칙들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섹슈얼리티의 롤플레잉을 통해서 몸이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이 되거나 몸이 사용되는 방식 때문에 몸이 내 것이 되기도 하고 그게 남의 것이 되기도 하는 그 안에 주체성이 오고 감에 있어서 발생되는 몸의 정동들을 좀 재밌어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이미지로 변할 때 어떤 광학기구를 통과하잖아요. 카메라일 수도 있고 TV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광학기구를 통해서 몸이 이미지로 변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주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블랙 마리아라는 작업에서 그 광학기구에 대한 관심이 더 드러나게 되는데, 블랙 마리아가 에디슨이 최초로 만든 이동식 영화 스튜디오예요. 에디슨이 상업적인 활용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완전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래서 블랙 마리아에서 찍은 영상들도 상영이랑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들어져서 완전 자극적인 이미지들로 만들어졌거든요. 포르노그래피를 완전 사용했어요, 거기서. 그런 포르노그래피라는 사회적인 규칙이 광학기구랑 어떻게 붙는지 그걸 활용해서 만든 작업이 블랙 마리아라는 작업인데요. 사실 글러브박스라는 개인전은 예전 작업들이랑 되게 결이 많이 달라요. 글러브박스는 특정한 의학 아래의 몸을 다루거든요. 엑스레이 같은 몸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이미지가 어떤 특정한 광학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현대의학이 몸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관심사가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사실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어떤 마취된 몸에 대해서, 코르푸스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다가 의학 아래의 몸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이동한 것 같아요. 그 글러브 박스가 약간 인큐베이터 생각하시면 되는데, 밀폐된 채로 장갑이 있어서 만질 수 있게 만든 밀폐된 컨테이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의학의 광학기구로서 글러브 박스를 보고 그게 어떤 의학의 은유라고 삼고 진행을 했거든요. 현대의학의 위계 속에 놓여져 있는 몸에 대해서 글러브 박스가 되게 많은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내 몸을 느끼는 방식에 현대의학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면서 죽은 몸이 병원의 관리 하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시체를 보는
보는 일 자체가 엄청 드물어졌어요. 그래서 전시에서 광학기구로서 글로브박스를 조명하면서 내가 죽은 몸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사실 거의 다 이미지로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고어 영상에 대한 욕구가 무엇인지, 죽은 몸의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실제로 죽은 몸을 대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의학의 역사와 함께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제가 학부 졸업할 때 했었던 작업인데 예전에 했었던 작업의 도돌이표여서 그 예전 작업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와서 앞에 도돌이표만 붙인 거예요. 퍼포먼스 자체가 몸을 글이나 이미지로 실시간으로 해석할 때 무엇이 되는지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폴댄서가 에어팟으로 K-팝을 들으면서 지칠 때까지 폴을 타요. 그러고 중계자가 옆에서 그 폴댄스의 자세를 중계해요. 그 자세가 곧 이 제목이 되거든요. 그 자세의 이름들을 보시면 클라임, 프론트 훅, 인버트, 이런 동작을 설명하거나 엔젤, 전갈, 다프네, 천사 이런 동작을 이미지로 형상화한 단어들이에요. 그 단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 동작을 맞춰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돌고 있는 폴댄서에. 근데 계속 안 맞아요. 계속 어긋나요. 행동을 중계하면 그 행동이 풀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계속 허물어지거든요. 그 작업의 뭔가 디벨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폴댄스를 가져온 이유 자체가 폴이 섹슈얼리티의 규칙 속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진부한 스트리퍼의 상징이잖아요. 폴은 남근의 상징이고 그 스트리퍼가 그곳 도는 폴댄스가 그 섹슈얼리티의 그냥 재현인데 그거를 계속 보다 보면 여성의 압박자위로 바뀌거든요. 폴에 계속해서 매달리고 막 헉헉대고 그 폴에 쓸리는 소리랑 그걸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운동이 남근을 주위에서 도는 어떤 여성의 그 재현이 좀 전복돼서 폴이 어떤 이 여성의 압박자위를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을 재현하고 싶어서 그 둘을 계속 릴레이해서 1시간 동안 돌아요. 한 사람이 하면 그 10분 정도밖에 못 하는데 잠깐씩 쉬고 그렇게 릴레이로 하면 1시간도 돌 수 있거든요. 그 순간을 보고 싶었어요. 퍼포먼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떤 실물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블랙마리아에서도 사용한 퍼포먼스 규칙이 있는데 커튼콜이라는 규칙이 있거든요. 울고 웃고 죽었던 배우들도 다시 살아나서 그 배역의 얼굴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앞에 서 있고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는 과정이잖아요, 커튼콜이. 저는 그때 서사라는 거짓 이야기, 페이크한 그 이야기의 정동이 제일 커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역은 죽고 배우는 살아나는 그 순간이라서 그때 느껴지는 배신감이나 혼란스러움이 커튼콜에서 되게 중요한 정동인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게 퍼포먼스라서 그 눈앞에서 본다는 것이 그거를 더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요. 사실 AI라는 도구엔 저는 크게 관심이 없고요. AI를 어떻게 사람들이 쓰는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가 더 웃기고 관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AI는 되게 예전부터 많이 쓰여왔는데 이렇게까지 열광한 이유가 이 챗GPT를 비롯한 이 붐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은 사람들이 인간보다 기계를, 인간보다 AI를 더 친숙하고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하고 소통하는 데는 의견 대립이 있는데 AI와의 소통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훨씬 편해요. 그런 상황에서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랑 AI의 작동이랑 좀 달라요. 클로즈업 샷에서 포착할 수 있는 디테일을 AI는 포착할 수 없어요. 왜냐면 클로즈업 샷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디테일들을 AI는 이미지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왜냐면 AI는 커다란 데이터의 평균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라서 그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재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제 다음 작업이 그런 AI가 만들어내는 이상한 바디 호러 같은 건데요. 그게 만들어내는 디테일이 완전 어떤 사람을 제대로 찍는 거고 되게 다르거든요. 그 다른 디테일을 좀 주목해서 만들어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작업하는 방식이 약간 수식처럼 A 플러스 B는 C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떤 글이나 경험이나 사건을 겪고 이건 뭘까 저건 뭘까 하고 서치하다가 막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골라서 이게 키메라처럼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경험도 이 경험에서 출발해서 이 경험이 왜 이런 감정을 나한테 불러일으키는가 추적하다 보니까 구조들이 나오고 그 구조를 이렇게 쏙 뽑아서 작업으로 만든다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영화랑 영상 호도처럼 본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인풋이 많아야 저는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인풋이 100이면 전 아웃풋이 한 5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제 시장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미술계 변화에 충분히 실험하고 도전하면서 동료들하고도 늘 함께 작업을 도모할 줄 아는 작가가 많지 않다는 거. 그런데 장영애 작가는 유능한 작가 동료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드문 작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장영애 작가를 주목하고 프로의 작가상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닐까. 제 작업이 미술관에서의 퍼포먼스랑 영상이 주 매체이긴 한데 전시뿐만 아니라 상영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다매체인 만큼 작업이 화이트 큐브나 뭐 블랙박스 어디에 놓여지는지도 중요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다룰 수 있는 인터미디어과에 지원했어요. 저는 미술원 다닐 때 너무 좋았던 게 어떤 몇몇 교수님들을 만난 건데요. 그들을 만나면서 제 작업에 대한 지평이나 작업적 역량이 되게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임민욱 교수님도 그렇고 남아연 선생님도 그렇고 문혜진 선생님, 김성희 선생님 등의 수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작업의 원동력이나 작업을 하는 방식을 예전에는 좀 배운 것 같고요. 작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배운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저 11월에 퍼포먼스가 제 개인 퍼포먼스가 있고요. 그 작업은 미디어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로부터 출발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쟁 이미지나 고어 이미지 다음에 청량음료 CF가 나오는 동시에 보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미디어 환경에 대한 작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AI가 만드는 바디 호러에 대한 작업을 아마 내년 1월에 두산 갤러리에서 단체전 때 보여드릴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잘하고 있고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가능성 속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작 우리 자신의 작업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작업과 대화를 할 수는 없는 상황에 또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또 두리번거리기도 쉬워요. 어떤 경우에는 경쟁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거나 경쟁이 과다하다 보니까 일찍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때마다 작업 선배로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요. 작업하면서 힘겹고 또 너무나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할 때, 인내가 요구될 때 그게 사람들 때문은 아닌지 작업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작업에 유능한 동반자가 된다는 심정으로 작업을 앞으로 이어가주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몸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실험적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속해서 실험하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은데 동시에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되게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작업이 유효하고 계속 실험적일 수 있고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마련되어야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운과 여건이 따랐으면 좋겠어요.